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2차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a 값은 0이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수는 전부 다 실수인 것만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이랑 실근의 부호는 개수가 실수를 다뤄야겠지. 나머지 근의 공식이나 근계는 개수가 허수가 와도 성립을 합니다겠지. 됐습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게 뭐냐면 그 두 실근 알파 베타라고 지금 할 거야겠지.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뭐냐면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이 뭐 있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음수의 조건은 뭐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두 근의 부호가 반대다. 이래 되거든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근계부터 보면 안 된다 얘들아. 지금 뭐라 했니 얘들아? 실근이라 했다고. 실근. 그래서 실근부터 봐야 돼. 실근 가지 조건이 뭐였니? 판별식이 0 이상이다. 맞아? 그래서 뭐냐면 판별식 0 이상이에요. 일단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중학교에서는 두 근이라고 하면 이걸 서로 다른 게 보장이 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두 근은 중근도 두 근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다는 게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D가 양수가 아니라 D가 0 이상이 돼요. 중근도 포함해야 되겠지?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 두 근이 모두 음수도 여튼 실근이기 때문에 D가 0 이상이 됩니다. 겠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두 근의 합. 양수 더하기 양수는 양수인 거 알잖아. 맞아? 그래서 두 근이 합이 양수가 되고, 그 다음 양수 곱하기 양수도 양수죠. 맞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로 하냐면 근계로 하고요. 근계. 그 다음 여기는 판별식. 됐습니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것만 해서 답을 구해서 틀리거든. 이거까지 엔드를 해줘야 된다겠지. 됐나요? 물론 우연히 다 엔드 했는데 이거랑 똑같은 결과 나오는 경우도 있어. 시험 문제들은. 근데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거 안 하면 무조건 답을 틀리게 구성을 하기 때문에 요것도 같이 해주셔야 알겠지.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음수면 합은 음수가 되겠지. 맞아? 근데 곱은 뭐가 돼?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잖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된다고요. 그 다음 이제 두 근의 부호가 반대는, 얘들아 봐봐. 부호가 반대면 이미 서로 다르다는 게 말이 되는 거 맞죠? 네.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일 거니까. 그래서 이 케이스만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그냥 뭐만 하면 돼? 음수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뭐 D가 뭐 양수? 뭐 0 이상? 하여튼 D를 이용할 필요 없어요. 이용해봤자 어차피 다시 이걸로 똑같이 나와요. 그치? 여기는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됐나요? 왜냐면 이미 부호가 반대란 말은 서로 다른다는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됐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기본템이고, 기본템. 여기서 밑에 해가지고 좀 심한 템까지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뭐냐면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인데 추가 조건이 뭐냐면 절대값은 같대. 두 근의 절대값은 같다. 이게 무슨 말이야? 뭐 3이랑 마삼 같은 거 말하는 거 맞아요?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는 반대다. 그러면 얘들아 3이랑 마삼이 근이면 더하면 무조건 뭐가 돼? 0 되겠지. 그래서 이때는 지금 뭐다? 일단은 판별식은 지금 뭐다? 이 조건이 있어야 돼요. 물론 여기서 0 이상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지? 거기다가 지금 뭐냐면 두 근의 합이 뭐다? 0이라를 이용하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됐네? 물론 지금 거기 프린트에는 지금 이렇게 적혀있죠. 지금 거기 프린트에는 지금 뭐 돼 있냐면 알파 곱하기 베타도 음수가 돼 있긴 한데 아마 요거는 들어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뭐 때문에 들어가냐면 00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00은 부호가 반대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됐어요? 근데 얘를 들어가면 서로 다른 게 보장이 되니까 사실 이걸 할 필요가 없어져요. 이해됐니? 그래서 뭐냐면 이거 둘 중에는 선택하면 되고요.
이거 둘 중에는 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뭐라 돼 있니? 두분의 부호 반대인데 양근 뭐야? 음근의 절대값보다 양근이 크다. 그래서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클 조건이에요. 그러면 봐봐.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뭐냐면 뭐가 되지? 이게 뭐 4라면 얘는 마이너스 2 같은 거라고. 그럼 4랑 마이너스 2 더하면 양수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돼요? 양수가 되겠지 맞아? 그 다음에 뭐야? 부호 반대니까 요렇게 된다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거 대신에 얘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됐습니까? 아마 판별식보다는 근계가 더 편하니까 지금 프린트에도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알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두근의 부호가 반대인데 이번에는 음근의 절대값이 뭐다? 양근의 절대값보다 큰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마이너스 4랑 2 같은 거예요. 그럼 합이 음수가 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음수가 되고 부호 반대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도 음수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곱 대신에 판별식도 사용 가능합니다. 알겠지? 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뭐 좀 범위가 너무 이상하게 나오면 얘로 가주세요. 알겠지? 얘로. 알겠죠? 됐을까요? 또 있네. 7번. 이번에는 그냥 두근의 절대값이 같대. 그럼 얘로 볼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뭔데? 절대값이 같으니까 실제로 같을 수도 있고 부호가 반대일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럼 실제로 같으면 중근이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 같을 때 중근이 되니까 뭐야? 판별식이 0 되겠지, 맞아요? 네. 근데 부호가 반대일 수도 있잖아. 부호가 반대인 건 아까 요거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0 and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음수. 그래서 얘도 해주고 얘도 해주고.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7가지는 최소 너네가 외워야 되는 거 알겠지? 됐니? 그러니까 뭐다? 이 표현 나왔다? 그럼 얘하고 얘하고. 그다음 이 표현 나왔다? 요렇게 해주면 되고.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뭐다? 암기해서 풀어야 되겠죠? 나중 되면 이걸 암기 안 하고 푸는 방법도 배워요. 뒤쪽에서 2차 공식 가면 배우는데 그 풀이가 더 길어요. 그래서 이 문제 한정했었을 때는 그냥 요걸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풀이가 짧아서 알겠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생각해 보는데 여기 반드시 판별식이 있다는 것만 좀 기억해주고 불안하면 여기서 그냥 판별식까지 하세요. 그냥 어차피 똑같아요. 알겠지? 됐습니까? 단계가 뭐라고 얘들아? 양근 또 실근이라고요. 실근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 한다고? 판별식이 0 이상 돼야 돼요. 아마 내 기억이 맞으면 정석 기본 문제는 판별식 안 해도 답은 나올 거거든. 근데 정석 연습 문제부터는 판별식 안 하면 답이 틀리게 돼서 너네 개념 테스트일 때 판별식 안 해도 답은 나올 거야. 하지만 그건 틀린 거기 때문에 틀렸다 그럴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판별식부터 항상 하는 습관을 좀 가지세요. 알겠지? 자 그러면 4분의 d 쓸게요. d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얘가 0 이상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m 제곱 마이너스 2m이랑 플러스 m이니까 마이너스 m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 0 이상 되고 인수분해 해주면 m 마이너스 2 m 플러스 1이 0 이상 돼가지고 판별식에서 나오는 범위는 마이너스 1이 하거나 2 이상.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공식화 해줬으니까 알 거라고 믿을게. 알겠지? 알죠? 0 이상이면 이렇게 벌어지는 범위 0 이하면 사이값으로 나오는 거 지난 시간 공식 증명해줬으니까 그거 외워라고 했어야겠지?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시간 공식 확인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면 뭐다? 각각이 양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부터 볼게요. 그래서 뭐야? 근과 계수에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에 n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이제 두 근의 합이 양수라고 했어요. 맞아? 모기가 죽어 있다고?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m 빼기 1이 음수 나옵니다. 맞아? 그래서 여기서는 m이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두 근의 곱도 양수가 된다. 각각이 양수면. 그러면 두 근의 곱은 a분의 c잖아. 그럼 1분의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3. 그래서 얘도 뭐다? 양수가 나와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m 이항시켜주면 m은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맞아? 그러면 m의 범위를 한번 적어볼게요. 얘들아. 첫 번째가 m 값이 마이너스 1이야 또는 m이 2 이상. 두 번째 범위가 m 값이 1보다 작다. 세 번째가 m 값이 3보다 작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 부르냐면 연립부등식이라고 해요. 그렇지? 그래서 그냥 너네가 원래 연립 방식 푼 것처럼 그냥 하시면 돼요. 그렇지? 자, 그럼 맨 위층을 먼저 할게요. 마이너스 1, 그 다음 여기 2, 등호 있으니까 색칠해주고 색칠해주고 벌어지는 범위니까 요렇게 층 한 개 1층 그려놓을게요. 됐네? 그 다음 두 번째 범위 m 값이 1보다 작을 때 1은 여기 두 개 사이에 있잖아. 그 다음 등호 없으니까 빵꾸 뚫어놓고 구멍 뚫어놓고 그 다음 1보다 작다니까 요렇게 겹치지 않게 그려주세요. 여기는 알겠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3층 볼 거예요. m 값이 3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가 3이 오른쪽에 있고 3보다 작다니까 지금 요렇게 지금 그려지게 됩니다. 알겠지? 됐나요? 그래서 뭐라고 얘들아? 이런 거를 연립부등식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연립부등식의 답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여기 몇 줄이야? 한 줄, 두 줄, 세 줄 맞아? 맞아요? 네. 그럼 우리는 3층인 곳을 찾아주면 돼요. 이게 여기가 1층, 2층, 3층이잖아. 선이 3개 있는 곳. 거기가 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지금 뭐야? 색깔 3개가 다 있는 곳은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부분 맞습니까? 네. 그러면 정답이 뭐가 되는 거야? m 값이 마이너스 1이하가 됩니다. 알겠지? 나머지들은 2층밖에 없어서 안 되고 층 2개. 여기도 색깔이 2개밖에 없어서 안 되고 여기는 색깔이 1개밖에 없어서 안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답이 요게 돼요. 알겠죠? 됐습니까? 근데 나중 되면 얘들아 어떤 경지까지 너희가 해야 되냐면 수직선을 안 그리고 이것만 보고 암산으로 이걸 구해줘야 돼. 알겠지? 지금은 처음 배우니까 제가 아마 당분간은 계속 이 그림을 그려줄 거야. 근데 나중 되면 그냥 이걸로 해야 돼. 어떻게 하냐? 봐봐.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있어. 얘들아 일단 이거는 2개나 있으니까 일단 나중에 보고 요거 2개 먼저 보는 거야. 1보다 작다랑 3보다 작다의 겹치는 건 뭐지? 1보다 작다라고 하자. 그럼 얘는 버리는 거야. 머릿속으로. 그 다음에 1보다 작다랑 2보다 크다가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맞잖아. 1보다 작아서 2보다 크면 얘도 버리는 거야. 왜? 여기는 이미 엔드를 한 거니까. 그럼 남은 게 이거 2개밖에 없잖아. 맞아? 자 1보다 작다랑 마이너스 1이하다. 겹치는 부분은 뭐야? 마이너스 1이하가 되겠지.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수직선을 그리지 말고 그냥 머릿속으로 하셔야 되겠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수직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게 2개씩 계속 하는 거야. 알겠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걸 그릴 필요가 없어요. 실은. 알겠지? 이거는 처음 배운 애들 도와주려고 보조적으로 그리는 거지 실제로는 뭐 이게 뭐 엄청난 풀이법이다 그건 아닙니다. 알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수직선 안 그리고 하는 연습을 좀 해주세요.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볼게요. 두 번째 문제 뭐라 되냐면 두 근이 모두 음수래. 두 근이 모두 음수도 마찬가지라고. 뭐야? 실근이기 때문에 D가 0 이상이라고. 근데 D가 0 이상인 거는 이미 1번에서 구했으니까 이 부등식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얘는 1번에 있는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음수니까 합은 뭐가 되겠니 얘들아? 음수가 되겠지. 맞아요? 근데 합은 아까 근계에서 마이너스 2에 m 플러스 m 빼기 1이었다고. 두 근이 모두 음수니까 더하기도 음수가 나온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2 나누면 부등호 반대로 되니까 m 빼기 1이 양수가 나와서 여기서는 m 값이 1보다 크다가 나오게 되겠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뭐다? 두 근의 곱이 아까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던 저기 적혀있고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니까 이번에는 m이 3보다 작다 똑같이 나오나요? 됐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고? 그냥 수직선 그리자고.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할 게겠지? 마이너스 1 찍고 2 찍고 등호 있으니까 색칠해주고 색칠해주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범위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m값이 1보다 크대. 그럼 1은 여기 사이에 있죠, 맞죠? 그래서 1은 여기 있고 등호 없으니까 구멍 뚫어 놓은 상태에서 1보다 크다니까 요렇게 갑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야? 3보다 작대. 3은 여기 있잖아, 맞아? 등호 없으니까 색칠하지 않고 그 다음 뭐야? 3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지금 간다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몇 줄이야? 얘들아? 3줄이잖아, 3줄. 3줄이니까 3층인 곳. 3층인 곳은 여기 맞을까요? 맞습니까? 그럼 정답이 2 이상 3 미만이 되면 되겠지? 됐습니까?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래. 서로 다른 부호는 아까 내가 판별식을 할 필요 없댔잖아. 그래서 얘는 뭐만 하면 된대? 알파 베타 곱이 음수다 하면 된다고. 하나가 양근이고 하나 음수고니까. 근데 알파 곱하기 베타는 근계에서 a분의 c였으니까 그냥 요렇게 지금 된다고. 맞아? 그래서 얘가 뭐 하면 돼? 음수가 돼서 뭐야?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한번 참고를 볼게. 난 참고 밑에 거 뭐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봐봐. 그럼 여기도 내가 찜찜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서 판별식을 뭐 0 이상인지 양수인지 아무거나 다 했다 치자고. 근데 아까 판별식이 양수하면 0 이상하면 요게 낫잖아.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요거랑 요 위에 거랑 연립을 해봤자 봐봐 얘들아.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3보다 클 수는 없어.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버리는 거야, 알겠지? 됐니? 둘 중에 하나는 버리는데 얘랑 얘를 엔드 했더니 2 이상 3초가 뭐야? 3초가가 되지. 그래서 뭐다? 요렇게 나온다고. 여전히 답은 똑같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 문제 있을 때는 뭐다?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는 거는 당연해요, 얘들아. 왜 그러냐면 저번 시간 필기야 이거는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였어요. 맞아? 그런데 두근의 곱이 뭐야 얘들아? a분의 c라고. 두근의 부호가 반대면 얘가 음수가 되는 거라고. 맞아? 그럼 얘가 음수라는 말은 a 곱하기 c도 뭐가 된다고? 음수가 된다고. 됐니?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가 돼? 마이너스 ac는 양수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판별식을 봤더니 b제곱이랑 마이너스 4ac를 더하기를 한 거라고. 근데 b제곱은 0 이상이지. b가 실수니까. 근데 마이너스 4ac는 마이너스 ac가 양수니까 얘는 양수가 된다고. 이거 두 개를 더해. 그럼 얘들아 뭐가 나오니?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뭐다? 판별식이 양수네? 서다두식이 보장이 된다고. 그래서 뭐냐면 두근의 곱이 음수일 때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미 양수가 자동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건 지난 시간 필기야. 알겠죠? 이건 똑같이 적었으니까 위에 건 지울게. 됐습니까? 그래서 뭐 참고 부분은 필기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지난 시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테스트 범위겠죠? 됐을까요? 앞에 말을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얘들아. 왜냐하면 양근, 음근을 썼다는 자체가 부호가 다르다는 게 사실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문근은 조금 과잉 친절하게 적어준 거 알겠지? 됐나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다? 실근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실근. 그래서 실근 조건 때문에 서로 다르니까 됐니? 판별식이 양수다를 할 겁니다. 일단 알겠지?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를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뭘 해도 된다고? 두근의 곱이 음수. 왜? 양근과 음근이니까. 그래서 이거 둘 중에는 본인이 편한 거 쓰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실제로 해보자. 어떤 게 더 풀이가 짧을지. 일단 얘가 더 짧아 보여요, 맞지? 왜 그러냐면 얘를 하면 이래 될 거 아니야, 얘들아.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 너네 그 전개하면 4차 부등식이야. 너희는 4차 부등식 푼 방법을 안 배웠어요, 맞아? 그래서 뭐다? 아, 너네는 이걸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이렇게는 못 가게 돼 있네.
물론 사실 얘도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적당히 전개하면. 그래서 그래서 썩은 표죠. 아, 그러니까 저렇게는 하지 마라. 제가 고1 때부터 쓰던 그림이에요. 알겠지? 그 삼각형은 왜 그러지? 땀 흘리는 거야. 너무 당황해서. 그러니까 저게 저 짓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실제로는 계산을 못한다. 이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얘는 안 되니까.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얘들아 뭐가 돼요? 두분의 곱 a분의 c.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3입니다. 그래서 이게 음수기 때문에 a 값이 3보다 크다 하나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다? 부호가 반대다를 지금 한 거야, 알겠지?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를 해야 된다고. 지금 뭐라고?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를 할 거라고. 그럼 얘는 뭐다? 얘가 뭐 5라면 얘는 마이너스 2 더하면 3대잖아. 양수잖아, 맞아? 그래서 얘는 뭐로 본다고? 두근의 합이 양수로 본다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더하기 12. 그래서 요게 양수가 된다고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a 제곱 빼기 a 빼기 12가 음수가 나옵니다. 인수분해 해주면 a 빼기 4 a 플러스 3이 음수가 나와서 요것도 아까 뭐야? 지난 시간 배웠던 공식 0보다 작다 돼 있네. 그럼 뭐다? 사이값이다. 그래서 이건 지난 시간 했던 공식이니까 너희가 기억을 해내야 된다겠지? 알겠죠? 정면은 지금 필기도 안 하고 지금 뭐 하니 계속 아까부터 진짜 필기하라고 했는데 지금 필기 하나도 한 게 없다 너 지금. 놀러 왔어 보네. 집에서 영상도 안 봐. 필기도 안 해. 영상 안 본다고 어머니 얘기 들었어요. 또 노래 듣고 놀았다더니. 정신 차려 너. 지금 네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제일 낮아. 정신 차려야 돼. 여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될 건 여기에요. 3보다 크다랑 마이너스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를 연립을 해줘야 된다고. 맞아? 암산으로 얘들 한 번만 했다. 딱 한 번만. 마 3보다 크고 3보다 커. 그럼 뭐야? 3보다 큰 거겠지. 3보다 큰 거랑 4보다 작다니까 답이 뭐가 나와? 이렇게 나온다. 알겠지? 쌤 저는 암산이 안 돼요. 그럼 수직선 그리면 돼요. 첫 번째가 뭐라고? 3보다 크다라고. 그럼 여기 3 등호 없으니까 구멍 뚫어놓고 이렇게. 두 번째가 뭐라고? 마 3이랑 4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립이니까 뭐야? 2층 찾기. 2층이 여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범위는 지금 뭐가 나와?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문제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서로 다른 부호식은 아까 똑같은 조건이고 이번에는 두 근의 절대값이 같다. 이것도 아까 그 개념이 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론적으로 판별식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 판별식 아까 안 됐으니까 요 조건 가지고 지금 뭐 했다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음수다.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아까 했던 똑같이 마이너스 a 플러스 3 그 근계 쓴 거야. 그래서 a 값이 3보다 크다. 이건 아까 했던 거니까 그대로 적었어요.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두 근의 절대값이 같다. 그러면 원래는 두 근의 절대값이 같은 뭐라고? 중근이거나 아예 부호가 반대거나를 말하는데 이미 앞에서 중근 상황은 빠져나갔다고. 부호가 반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뭐만 하면 돼? 두 근의 합이 0만 하면 된다고. 됐습니까? 두 근의 합은 뭐라고? 아까 했잖아.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더하기 12. 얘가 0이라서 a 제곱 빼기 a 빼기 12가 0 돼가지고 인수분해 아까 해놨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오면 요렇게 지금 되고요. 여기서는 a가 4거나 a가 마이너스 3이거나 요렇게 나온다고. 근데 우리는 뭐야?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된다고. 그러면 3보다 큰 거는 4밖에 없죠,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누가 된다? 4만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3 케이스가 뭐냐면 중근 가질 때가 돼요, 알겠지? 얘가 참고로. 그래서 참고로 얘는 중근 가질 때. 할 필요 없나? 이거 뺄까요? 실근의 보는 그냥 암기발로 푸는 거예요. 암기해서 푸는 거.
그래서 암기해서 푸시면 돼요 기계적으로. 근데 다만 항상 실수하는 게 뭐다? 판별식을 써야 되는 문제에서 판별식을 안 써서 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근계만 쓰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근계만 쓰는 조건들이 지금 이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구분해서 외워주셔야 돼요. 대충 느낌으로 하면 큰일 나. 알겠지? 네. 2차 방정식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얘가 적어도 하나의 정수근을 갖는다. 얘도 다 통 외우는 거 알겠지? 그럼 이때는 뭐 쓰냐면 근공을 쓰는 거 알겠지? 쌤 또 다른 거 써서 맞춰는 돼요. 틀린 풀입니다. 알겠죠? 근공 말고는 다 틀린 풀이에요. 여기서는. 알겠죠? 그래서 근공을 쓰면 이해를 될 거 아니야.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판별식이잖아. 맞아? 여기서 이게 d라고 쓸게. 그냥 d. 됐니? 그래서 지금 뭐다? 뭐 여기서 이제 두 개 나올 건데 여기서 지금 하나가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개가 정수근이니까 얘들아 정수근이 되려면 루트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루트가 있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뭐냐면 이 d가 완전 제곱식꼴이어야 된다고. 됐니? 그래야지 뭐가 된다고? 루트가 사라진다고. 루트가 사라져야지 그래도 정수근이 나오니까. 됐니? 그래서 하나는 뭐 플러스일 때가 정수근 나오면 마이너스일 때는 뭐 분수가 나온다거나 그런 식까지는 나올 수는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한 개 이상이 정수근이다. 그래서 이때는 근공으로 가셔야 되겠죠. 이건 난이도 좀 높은 편이야? 됐을까요? 그리고 혹시 적어놨나? 안 적어놨나? 뒤에 그거는 안 적어놨네? 그럼 여기 같이 적어 아니 4번 해놨구나? 얘들아 그럼 4번도 마찬가지거든요. 4번 먼저 적을게요. 4번은 뭐냐면 이 단원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같이 세트를 넣을게요. 그래서 2차 방정식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지금 뭐냐면 유리수근이에요. 알겠죠? 얘가 두 근이 모두 유리수. 얘는 똑같아요. 이거 1번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x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인데 유리수가 되려면 루트가 사라져야 될 거 아니야. 루트가 살아남았으면 무리수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다? d가 완전 제곱식꼴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제곱수거나 완전 제곱식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야지 똑같이 뭐다? 루트가 사라진다고.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유리수근이라는 조건 나왔을 때랑 적어도 한 개가 정수근이라는 조건 나오면 뭐 쓴다고? 근공을 쓴다고. 근데 근공을 쓰는데 얘가 이 꼴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의 같은 문구입니다. 거의 같은 문구.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게요. 여기 오타가 있네. 정수근인데 왜 정승근도 있냐? 그래서 지금 이제 뭐냐면 두 근 2차 방정식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는데 이번에는 두 근 모두 정수근일 때예요. 여기서 내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는 쌤, 두 근 모두 정수근도 적어도 하나의 정수근을 가지니까 근해 공식으로 풀면 되지 않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까요? 왜 안 나오냐? 이걸 풀어버리면 아까 뭐라고? 하나는 정수근인데 하나는 유리수근. 그러니까 2랑 2분의 1이 근일 수도 있잖아. 그 케이스는 설명이 되는데 둘 다 정수라고까지 설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이게 대부분 너네가 책에 실려져 있는 거 2번이 근해 공식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알겠지? 됐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정수도 실근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 이상이 돼야 돼요. 됐을까요?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보자. 정수 더하기 정수는 뭐 나와 결과가? 정수. 정수 나오고 정수 곱하기 정수도 뭐 나와? 정수. 정수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뭐다? 정수 더하기 정수도 정수기 때문에 뭐다? 두 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두 근의 합이 정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정수 곱하기 정수도 정수기 때문에 알파 곱하기 베타도 정수가 나와요. 근데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 내가 열심히 이 짓을 했어. 네. 답이 안 나와. 왜 그러냐면 이것만으로도 조금 잘 안 돼. 무슨 말인지 됐니? 그래서 문제 유형을 여기 2번 안에서도 분류를 할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여기 오른쪽의 결과가 미지수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그냥 숫자가 나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냐고? 미지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쉬운 케이스거든요. 예를 들어서 알파 곱하기 베타 근계를 했는데 여기가 지금 4라고 나왔다고 치자고. 됐니? 얘들아 정수 중에서 두 개를 곱했는데 4가 되는 거는 뭐뭐 있지? 1 곱하기 4, 4 곱하기 1, 2 곱하기 2, 또 뭐 있니?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 마4 곱하기 마1 맞아?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 있니?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있잖아 맞아?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뭐 해야 되냐면 노가다로 체크하셔야 돼요. 노가다를 다 띄워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알파가 1이고 베타가 4인 케이스고 여기서는 알파가 4고 베타가 1인 케이스고 그다음 알파가 2고 베타가 2인 케이스고 얘는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4고 맞죠? 여기서는 알파가 마이너스 4고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알파가 마이너스 2고 베타가 마이너스 2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추가 조건이 있으면 1, 4랑 4, 1은 같은 취급받을 수도 있어요. 뭔가 대칭성이 있으면 여튼 근이 1, 4인 건 보장이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두 개는 한 번에 될 수도 있어요. 어차피 한 근은 마이너스 1이고 한 근은 마사기 때문에. 됐나요? 그 다음 문제 추가 조건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제거되는 상황도 나올 겁니다. 있지? 걔네들은 버리면 돼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 내가 여기 몇 번 했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했지만 좀 조건이 더 추가 조건이 있으면 이 6개가 한 3개로 줄어들거나 한 4개까지는 줄어들기도 합니다. 알겠지? 뭐 무식하게 이걸 10몇 개 나오는 거 할 리는 없단다. 알겠지? 추가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케이스야겠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어렵고 요게 너네들 뭐 RPM이랑 정석에 실려져 있을 거야. 알겠지? 두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여기는 뭐라 해야 돼? M에 대한 식도 있나? 어떤 M에 대한 그러니까 미지수가 이게 있는 거야. M이라는 미지수. M에 대한 1차식이 나왔고 그런데 알파 곱하기 베타도 M에 대한 1차식이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도 M이 있고 여기도 M이 있는 거 알겠지?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위아래를 적절히 상수배를 하고 더하기를 해서 M을 제거를 해야 된다겠지?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는 위아래에 적당히 숫자를 곱해서 그 다음에 두 식을 더해서 M이라는 이 문자를 제거를 해주셔야 되겠지. 그럼 M을 제거하게 되면 어떤 꼴이 나오냐면 이런 꼴이 나와. 뭐 알파 더하기 뭐 베타에다가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알파 뭐 예를 들어서요 2알파 베타 나오고 여기가 뭐 4 나오고 여기가 뭐 는 0 이렇게 나왔다 치자고. M을 제거했으니까 알파 베타밖에 없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이 됐니? 그래서 적당히 숫자 곱했다 했으니까 여기 2를 곱한 거야 지금. 됐어요?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
20까지 만들어놨는데도 문제를 못 푼 애들이 많아. 알겠지?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배울 거기 때문에 이거는 풀이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이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뭐라 부를 거냐면 강제로 인수분해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식 자체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얘를 숫자를 좀 오른쪽으로 넘기면 왼쪽 자체는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들 이거 봐봐. 여기도 알파고 여기도 알파 있잖아. 그냥 알파로 묶어버리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됐니? 베타로 묶어도 상관없어요. 강제로니까. 그래서 알파로 묶으면 여기는 1 남고 여기는 2베타 남는 거 맞아요? 이까지 됐니? 됐니? 조금 편하게 만들어줄까? 얘들아 조금만 숫자 바꿔도 되겠니? 왜냐 이래 있어 너네 불편할 것 같아서 조금만 숫자 바꿀게. 여기를 2, 여기를 2, 여기를 1로 만들게. 이게 조금 더 편할 것 같다. 너네 입장에서. 그러면 마찬가지 아까 뭐라고? 알파 있으니까 그냥 강제로 알파로 묶는 거야. 알파로 묶으면 여기 2 남고요. 여기 베타가 남아요. 맞아?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에 이제 뭘 적냐면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걸 그대로 다 똑같이 따라 적어. 됐니? 그냥 이 괄호 안에 거 그대로 도는 거야. 근데 여기 실제 남은 거 얘들아 몇 베타야? 2베타잖아. 근데 여기 베타라 돼 있잖아. 그 여기다가 뭐 한다고? 2를 해주는 거야. 됐니? 2베타니까 여기 2를 적어서 2베타를 만들어낸 거야. 그럼 여기 없던 4가 만들어지잖아. 맞아? 그러면 백 여기 숫자 바꿔줄게. 너무 4, 4 똑같이 되네. 이제 너무 예쁘게 만들었구나. 여기 5라고 적을게. 됐을까요? 그러면 없던 4가 생겼으니까 4를 다시 빼주고. 됐니?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원래 5였잖아. 여기다가 더하기 5는 0.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강제로 인수분해라고 할 거야. 됐니?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 봐봐. 2 더하기 베타가 2 더하기 베타가 공통인수니까 여기 두 개만 여기 무시하고 2 더하기 베타로 묶어낼 수 있다고. 맞아요? 그럼 여기가 알파 더하기가 생겨납니다. 맞습니까? 됐니?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1인데 넘겨버리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1 나온다고. 그러니까 나의 목표가 뭐냐면 이거야. 어떤 거 곱하기 어떤 거가 숫자가 나오게 만드는 게 내 목표야 지금. 여기 봐봐. 이 짓을 열심히 했더니 이 짓 하고 이 짓도 했더니 어떤 거 곱하기 어떤 거가 마이너스 1 나왔다고. 근데 알파 베타가 정수기 때문에 베타 플러스 2도 정수고 알파 플러스 2도 정수일 거 아니야. 네. 두 정수의 곱이 마이너스 1은 뭐밖에 없니? 1이랑 마이너스 1 케이스랑 마이너스 1이랑 1 케이스밖에 없잖아. 맞니? 그럼 이때는 위에서는 얘들아 베타가 뭐가 되는 거야? 베타 플러스 2가 1이니까 베타는 마이너스 1 되고 알파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는 뭐가 돼? 마3 되고. 맞아요? 밑에는 반대로 되겠지? 뭐야? 베타가 마3이고 알파가 마이너스 1 나오겠지? 됐습니까? 이까지 해야 돼? 그래서 이 강제로 인수분해가 뭔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건 RPM이랑 RPM이랑 정석이 실려져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얘가 난이도가 하고 하. 얘가 난이도가 한 중 정도 돼요. 쌤 상도 있나요? 상도 있어요. 하필 정석이 상이 있네. 정석이 상이 있어서 요 3번까지 설명 좀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 3번 케이스가 이게 아마 거의 안 나올 거야. 근데 정석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넣은 거예요. 근데 너희가 2번은 죽어라 연습하셔야 되겠지. 2번은 죽어라 연습해야 되고 이건 쉬운 거니까. 알겠죠? 3번은 뭐냐면 이래 돼 있어. 그 두 정수를 두 개의 제곱을 했더니 얘가 정수가 나와. 알겠지? 됐니? 그러면 얘는 지금 뭐냐 이래 되잖아. 얘들아 정수를 제곱하면 제곱수라고 부르잖아. 맞아? 근데 여기도 베타 제곱이니까 뭐야? 제곱수라고. 그래서 제곱수 더하기 제곱수가 정수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노가다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노가다는 아까 했죠. 여기 찾는 것처럼 이 노가다를 직접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제가 예시를 들어놨어요. 뭐냐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4인 케이스를 했어요. 얘들아 제곱수의 합이 4 되는 거는 몇 개 없거든? 뭐뭐니? 4형? 0사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알파 제곱이 다니까 알파는 2 또는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고. 맞아? 베타는 제곱이 0인 거는 0밖에 안 된다고. 맞아요?
됐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제곱이 0이니까 알파가 0이고 그 다음 베타가 2 또는 베타가 마이너스 2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해를 순서쌍으로 적는다면 좌표로 그럼 답이 뭐뭐 돼? 2,0 되고 마이너스 2,0도 되고 0,2도 되고 0, 마이너스 2도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수근이 4쌍이 나오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물론 정석 해설지는 또 이 문제를 이렇게 안 풀고 또 다르게 풀긴 하더라고요. 다르게 풀긴 하던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푸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근이라고 하는 건 x니까 내가 그냥 하나 두 근이지만 하나만 잡을게. 하나만. 그래서 얘를 지금 정수근이라고 잡을게. 그치?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 말고도 사실 한 개도 괜찮아겠지? 그냥 한 개가 정수근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개. 됐니? 그 정수근을 별로 잡으면 얘들아 근이라고 하는 거는 방정식이 넣어보면 능력을 성립한다고 했잖아. 그럼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별제곱 더하기 비별 더하기 c는 0이 성립을 하게 된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보면 얘들아 b가 짝수래. 짝수 곱하기 정수는 짝수 맞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뭐가 된다고? 짝수가 된다고.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짝수는 음수도 포함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도 짝수로 보는 거 알겠지? 0도 짝수로 보는 거고 c도 짝수라며. 그럼 얘 지금 짝수라고. 0도 짝수로 볼 거기 때문에 0도 지금 뭐다? 짝수라고 할 거야. 자 여기서 남은 거 얘들아. 짝수 더하기 짝수 뭐야? 짝수지. 짝수에다가 뭘 더해야지 짝수가 나와? 짝수라고. 즉 별 제곱이 짝수가 된다고. 됐니? 얘들아 제곱이 짝수면 원래 자연수는 그러니까 원래 정수는 무슨 수가 돼? 짝수가 되겠지. 왜? 홀수 제곱하면 홀수 되고 짝수 제곱하면 짝수 되잖아. 맞아? 그래서 별이 뭐가 돼? 짝수가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한글로 적을게. 정수근이 짝수이다. 됐나요? 그 정수근은 짝수로서밖에 존재 안 한다고 여기서는. 홀수 정수근이 없다고 이 케이스에서는. 됐을까요? 자, 그러면 하는 김에 이것도 같이 한번 필기해보자. 정민이 대답해보자. 별이 실수래. 별 제곱이 짝수래. 별 짝수인가요? 아니에요. 발레 뭐 있는데요? 루트 2. 그렇죠. 그래서 뭐다? 별이 루트 2가 발레예요. 발레는 틀린 말이야지. 그런데 지금 했던 논리는 이 논리예요. 이거는 뭐다? 맞다고. 근거가 뭐라고? 별이 홀수일 때랑 별이 짝수일 때로 케이스를 나눠 본다면 우리 그거 했잖아. 나머지에 의한 정수의 분류를 했잖아. 맞아? 거기서 보면 홀수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니? 2n 더하기 1꼴로 아니면 2n 빼기 1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본인 편한 걸로 하세요. 됐지? 그 다음 짝수라고 하는 건 그냥 뭐야? 2k로 표현할 수 있다. 맞자? 정수의 나머지 분류야. 그럼 실제로 별을 제곱을 했더니 위에 걸로 할게 그냥. 그럼 얘는 2n 플러스 1의 제곱이라서 4n 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1 나오고 이미 정수의 분류 했던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2로 묶어내면 2n 제곱 더하기 2n에다가 더하기 1 꼴된다고. 뭐야? 2 곱하기 정수 더하기 1. 얘는 뭐라고 부르지? 홀수라고 부른 데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다? 홀수라고. 근데 여기서는 별 제곱이 지금 뭐가 나와 얘들아? 이거 별 제곱하면 4k 제곱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2 곱하기 2k 제곱이니까 뭐가 돼요? 2 곱하기 정수네. 그래서 얘는 뭐가 돼? 짝수가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뭐다? 정수에는 짝수랑 홀수밖에 없다고.
짝수랑 홀수밖에 없는데 홀수 제곱했는데 홀수가 나왔고 짝수 제곱했는데 짝수가 나왔으니까 제곱이 짝수면 원래 건 짝수일 수밖에 없다고. 됐나요? 그래서 이 논리 때문에 뭐다? 아, 별은 짝수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의 증명을 제가 지금 해준 거예요. 알겠지? 됐니? 이거 기억을 하시고요. 증명이야, 증명. 요거 나중에 2학기 때 또 나와요. 2학기 때 또 나오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6번 주제. 요게 내신에 조금 고난도로 나오면 좀 핫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뭐냐면 방정식. 자, 봐봐. 여기 집중하지 말고 여기 집중을 해줘야 돼.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그거 말한다. 영어로 프라임 넘버. 그러니까 0.11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뭐냐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건데 1 빼고 알죠? 그 소수. 그러니까 2, 3, 5, 7, 11, 13 그거 말하는 거야. 프라임 넘버. 그러면 이 표현이 나왔으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짓이 뭐냐면 두근의 곱으로 가야 돼요. 됐니? 일단 두근의 곱 뭐지? A분의 C잖아. 뭐가 나와? Q가 나온다고. 그러면 지금 뭐냐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Q가 나온다고. 애들이 요까지 하고 멍 때리거든요. 멍 때리면 안 돼. 얘들아, 두 정수의 곱이 소수가 나왔어. 아까 소수 얘들아 뭐라 했니?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갖는다며. 그러면 소수는 무조건 정수 두 개 곱하기로 간다면 이런 꼴밖에 없다고. 됐니? 여기서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혹시 여기가 자연수가 아니라 여기가 정수라고 나온다면 이것까지 해줘야 돼. 알겠지? 이게 보통 일반고 내신이고 요게 보통 대치 목속 내신이야. 알겠지? 이것까지 안 하면 답이 틀리는 거.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한 근이 1이고 한 근이 Q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뭐냐면 뭐 알파가 1이고 베타가 Q. 물론 또는 알파가 Q고 베타가 1일 수도 있어요. 됐니? 그럼 한 근이 1이니까 우리가 뭐야? 1 넣을 수도 있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근이 다이렉트로 보여진다는 거겠지? 이해됐을까요? 물론 정수라고 돼 있으면 요거까지 해줘야 되고 근이 두 쌍 나오는 거 알겠지? 됐어요? 그래서 소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무조건 두근의 곱에서 가서 이 케이스에서 뭐라고? 하나는 1이고 하나는 Q라고. 무조건. 그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지? 요것도 올해 내신에 나왔거든. 올해 나왔고 작년에 나왔고 재작년에 나왔고. 됐죠? 나중에 우리 요거 다음 챕터가 이제 또 2차 함수, 그 다음 챕터가 이제 3차 방식인데 3차 방식에도 마찬가지. Q 나오면 1, 1Q, 마 1, 마 1Q, 1, 마 1, 마 Q 이렇게 케이스도 나눠야 되는데 그건 이제 대칭 기출했거든. 됐죠? 이까지 됐을까요? 그래서 요게 지금 6가지에서 총 개념 끝이라고 하고 이제 정석에 있는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알겠죠? 뭐라 번역한다고 얘들아? 두 근 모두 자연수니까 여튼 정수근 이 주제로 지금 판단할 수 있겠지. 이게 2번 주제, 동그라미 2번 주제. 동그라미 2번 주제에서 뭐라 했냐면 여기 A분의 C 두 근의 곱을 했을 때 이게 숫자인지 문자가 있는지를 먼저 봐라고. 근데 안타깝게도 M이라는 문자가 있네? 그럼 뭐다? 소가로 1번이 아니라 소가로 2번으로 넘어간다고. 그래서 뭐?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으로 간다고요. 그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M 플러스 4. 여튼 M에 대한 1차식 나왔습니다. 맞아? 두 근의 곱 A분의 C 3 빼기 2M M에 대한 1차식 나왔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적당히 숫자 곱해가지고 두 개를 더해가지고 M을 제거해달라고 했다고. 맞아? 그러면 이 위의 식을 2배를 하자고. 위의 식을 2배 하면 2알파 더하기 2베타는
2m 더하기 8 나오게 됩니다.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고? 두 식을 더해서 m을 제거하자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기를 하자고요. 더하기를 하면 왼쪽은 2알파, 2베타, 알파, 베타가 되고 오른쪽은 2m 사라지고 3 더하기 8이니까 1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뭐냐면 1단계예요. 알겠지? 1단계? 뭐 스텝 1? 뭐 스텝? 뭐랄까? 알아서 해. 알겠지? 1단계인데 이제 2단계. 됐니? 자, 2단계가 이제 뭐라고 얘들아? 강제로 인수분해하기 알겠지? 그래서 강제로 인수분해 어떻게 한다고? 그냥 이렇게 알파로 묶든지 베타로 묶어라고. 그러면 알파로 묶으면 여기는 2가 남고 여기는 베타가 남아서 일단 이렇게 적어요. 됐니? 그 다음에 뭐다? 괄호 안에 있는 걸 그대로 적으라고. 2 더하기 베타를 그대로 적으라고. 그런데 여기 몇 베타인데 남은 게 2베타잖아. 그럼 여기에 뭐 해라고? 앞에 2를 적어라고. 그래서 2베타를 만들어냈다고. 근데 여기 봤더니 4는 없던 거잖아. 그럼 다시 4를 빼주면 된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 오른쪽에 는 11이니까 그냥 는 10을 적으세요.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봤더니 2 더하기 베타가 공통인수라서 2 더하기 베타로 묶어낼 수 있다고. 그럼 여기 알파 더하기가 남는다고요. 쌤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마사는요? 넘기면 돼요. 넘기면 몇 나와요? 15가 된다고. 알파 베타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제로 자연수이기 때문에 두 자연수의 곱이 15라고 얘들아. 그러면 봐봐 얘들아. 그냥 1, 15 그 다음에 15, 1 일단 이렇게 적을게. 그 다음 또 뭐 있니? 3, 5, 5, 3 있겠지? 그 다음 또 뭐 있니? 없나 이제? 네. 자연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 그러면 쌤 이거 4개를 다 확인하나요? 그게 아니라고 얘들아. 4개밖에 안 되니까 물론 노가다로 4번 해도 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겠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알파 베타가 얘들아 자연수라 했잖아. 이거 넣을까? 알파 베타가 자연수잖아. 얘들아 자연수라는 말은 몇 이상이야? 전보다 커요. 1 이상이라고. 맞아? 근데 여기에 뭐라 돼 있니?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잖아. 그러면 알파 플러스 2는 몇 이상이야? 양변이 2 더하면 3 이상이고 베타 플러스 2 때 몇 이상이야? 3 이상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얘들아 봐봐. 1이 나올 수가 없다고. 3 이상인데 얘도 3 이상 얘도 3 이상이라고. 이해됐니? 그럼 여기는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만 하면 된다고. 둘 다 3 이상이잖아.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케이스를 줄여 나가야 된다겠지. 물론 이걸 안 해도 이 4번 하다 보면 뭐 답이 나올 거야. 됐니? 왜? 확실히 이거 노가다 하잖아? 베타 플러스 2가 1이니까 베타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자연수 아니니까 버릴 거라고. 실제로는. 실제로 버릴 수는 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풀이는 점점 짧아진다고요. 됐을까요? 자 그럼 여기 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베타 플러스 2가 3이니까 베타는 1 나오죠? 알파 플러스 2가 5니까 알파는 3 나옵니다. 밑에 거는 똑같은 대칭 구조라서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야? 베타가 3 나오고 알파가 1 나올 겁니다. 그치? 여튼 한 근은 1이고 한 근은 3이라고. 그래서 뭐다? 두 근이 뭐다? 1과 3이 나왔다고 한글로 적을게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거 얘들아 m이거든? m은 여기든 여기든 아무 때나 넣으면 돼요 얘들아. 아무 때나 합에다 넣을게. 그래서 두 근의 합을 봤더니 뭐다? 알파가 1이고 베타가 3이라고 할게. 1 더하기 3이고 그게 n 플러스 4라 했잖아. 맞아? 그럼 m 값이 뭐가 나와요? 0 나오게 되겠죠. 맞아? 잠깐만 근데 이거 n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 그냥 상수 m 돼 있구나. 상관없니? 됐을까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근데 이 문제는 흔하게 다 나온다고 모든 문제집에. 그래서 이걸 연습을 하셔야 되겠지.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이 식이 나왔을 때 강제로 인수분해가 아니라 좀 다르게 알파 베타를 구하는 방법이야. 어떻게 하냐면 베타는으로 정리하면 돼. 알겠지? 알파는으로 정리해도 돼. 둘 중에 아무거나 베타는에서 나머지를 다 오른쪽 다 넘기면 돼.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 베타 2개 있으니까 베타로 묶어내면 알파 플러스 2가 나오고요.
2알파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11 이렇게 나오고요. 양변을 알파 플러스 2로 나눠준다면 여기가 식이 뭐가 나오냐면 알파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11 이런 것까지 나온다고. 됐니? 됐어요? 얘들아 요거는 문구를 조금 적어놓고 외우자. 분수식을 다룰 때 기본 자세가 있거든요. 너희가 뭐 분수식의 계산 같은 거 나왔을 때 뭐냐면 항상 분자의 차수랑 분모의 차수가 있으면 분모의 차수가 크게 해줘야 돼요. 이거는 너희가 외우고 있어야 되겠지? 쌤 분수식이 뭔가요? 요거야 이거. 분수꼴로 되어 있는 식. 이게 분수식이야 알겠지? 됐어요? 그럼 여기 봐봐. 현재 분자 차수 1이고요. 알파 1제곱이니까 분모 차수도 지금 1이라서 차수가 같다고. 근데 무조건 누가 커야 된대? 분모가 커야 돼. 그럼 내가 뭐 해야 되냐면 분자의 차수를 낮춰줘야 돼요. 됐니? 낮추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자, 낮추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이 베타는 그대로 적어놓고 자, 잘 들어. 나 이거 말로만 할 거야. 글로 안 적을 거야. 너무 길어서. 분모를 적고요. 됐니? 이걸 그대로 분자에 적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분모를 그대로 분자에 적어요. 근데 여기는 실제로 마이너스 2알파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그냥 곱하기를 해. 됐어요? 그럼 전개하면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플러스 11이잖아. 마이너스 4에다가 뭘 더해 11이 나와? 15죠. 여기다가 더하기 15를 적어요. 됐니? 그 너희 이거 할 수 있잖아. A분의 B 더하기 C는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분리를 할 거야. 알겠지? 이렇게 분리하면 여기는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여기는 알파 플러스 2분의 15가 나온다고. 지금 어려운 거 한 거 아니야? 이거 적은 거야 이거. 알겠지? 이거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봤더니 봐봐. 분모는 차수가 1차인데 분자는 상수니까 0차가 돼서 지금 분모의 차수가 분자 차수 커졌다고. 그러니까 이 꼴을 만든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수업 시간에 뭐라 부를 거냐면 차수 낮추기라 부를 거야. 알겠지? 우리 차수 낮추기 다항식에서도 했고 이 분수식에서 할 거야. 알겠지? 그럼 얘들아 여기 봐봐. 베타가 현재 뭐래? 자연수래. 문제에서 자연수래. 됐니? 마이너스 2는 뭐지 얘들아? 정수라고. 정수에다가 뭘 더해야지 자연수가 나와? 자연수겠지 맞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뭐다? 정수에다가 자연수를 더해야지 자연수가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따라서 요게 뭐다? 자연수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여기까지 됐니? 한번 여기 적어볼게. 여기다가 지금 뭐라고? 알파 플러스 2분의 15가 뭐 나왔다고 얘들아? 자연수가 나왔다고. 지금 결과가 됐어요? 잘 들어. 여기는 지금 고정된 자연수야 맞아? 얘들아 얘가 자연수래. 자연수라는 말은 약분이 되어서 분수꼴이 사라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알파 플러스 2가 15에 약수돼야 되는 거 맞아요? 맞잖아. 약수가 돼야지 약분돼서 자연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거는 분모는 분자의 뭐가 된다고? 약수가 된다고. 됐니? 그러면 알파 플러스 2는 15의 약수. 얘들아 15의 약수 뭐 있지? 1, 3, 5, 15 되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런데 아까도 했잖아. 알파 플러스 1이 몇 이상이라고? 3 이상이래. 알파가 자연수라서 1 이상이라서 3 이상이래. 그럼 내가 1 케이스 할 필요 있어 없어? 없겠지. 그래서 이 케이스는 빼주고 몇 번만 체크하면 돼? 3번만 체크하면 된다고. 됐어요? 조금 이어서 가볼게요. 그러면 알파가 뭐뭐뭐 나와 얘들아? 알파 플러스 2가 3이면 알파가 1 한 번 나오고 맞아? 그 다음에 알파가 또 뭐 나와요? 알파 플러스 2가 5면 알파는 3 나오게 되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2가 15면 알파는 뭐 나와요? 13에서 이렇게 3개가 나와요. 3개가. 그런데 베타도 확인해 줘야 되잖아. 봐봐 얘들아. 알파가 1이야. 1이면
3분의 15라서 5가 나와요. 5랑 마이너스 2 더하면 3 나와서 베타 3 나오니까 얘는 된다고. 됐지? 자, 알파가 3이야. 알파가 3이면 5분의 15라서 3 나오고 3이랑 마이너스 하면 1. 1은 자연수니까 얘도 된다고. 이게 아까 말했던 두근이 1, 3. 됐니? 근데 얘는 본다면 알파가 13이야. 그러면 15분의 15, 1.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나서 여기는 베타가 마이너스 1 나서 자연수가 안 나오니까 갖다 버린다고. 그럼 똑같이 두근이 1, 3이니까 똑같이 이 결론이 나온다고. 됐어요? 이해된 거 맞을까요? 그 너네 봤을 때는 선생님 아까가 풀이가 짧고 이게 너무 풀이가 긴데요 하는데 설명한다고 길게 적은 거지. 얘도 사실은 아까랑 큰 풀이 길이는 차이가 안 나요. 알겠지? 됐을까요? 그래서 공부하는 김에 얘까지도 공부를 해주세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보통 1학기 때는 고1 1학기 거 아까 풀이가 더 많아요. 됐니? 근데 고1 2학기 때는 이 풀이가 더 많아요. 됐을까요? 일단 첫 번째 풀이는 그 제 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가 이제 정석 풀이인데 뭐 본인이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좀 출제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솔 1과 2 중에서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이제 선택. 아까 앞에 문제는 둘 다 연습하셔야 되고. 뭐냐면 일단 두 근 모두 정수근이니까 내가 또 근계 쪽으로 갈 건데 안타깝게도 두 근의 곱이 2m 제곱 빼기 m 값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다? 두 근의 합과 곱을 둘 다 가야 돼요. 두 분의 합을 봤더니 2m 이렇게 나올 것 같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두 분의 곱이 2m 제곱 빼기 2가 나와요. 됐니? 그래서 안타깝다고. 아까 뭐였니? 여기고 1차식이고 여기도 1차식이면 적당히 숫자 곱해가지고 m을 제거할 수 있었잖아. 근데 하필 여기는 몇 차식이야? 2차식이라고 m에 대한. 여기는 1차식이라고. 그래서 그냥 숫자 곱해서는 m 값이 안 사라진다고.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런데 얘를 한번 해보는 거야. 뭐냐면 얘들아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곱셈 공식 변형 때문에 뭐가 되니? 베타 제곱 빼기 2알파 베타가 되잖아. 맞아? 그러면 얘를 적어볼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두 근의 합이 2m이라서 제곱하기면 4m 제곱 됩니다. 맞아? 맞니? 그 다음 두 근의 곱이 요거라서 마이너스 2배에다가 2m 제곱 빼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곱셈공식을 왜 했냐면 m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짓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어쩌면 이거야. 그냥 이걸 안 써도 상관없어요. 뭐? 양변 제곱해주면 봐봐 얘들아. 양변 제곱하면 뭐가 나와? 4m 제곱 나오지. 맞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또 마이너스 4m 제곱 나오잖아. 두 개 더하면 m 사라질 거 아니야. 여튼 m을 제거하기 위한 짓이야. m을 제거하기 위한 짓. 그러니까 꼭 이렇게 안 가도 돼요. 제곱하고 마이너스 2 곱하고 더하면 같은 식이 나와요. 됐습니까? 그러면 4m 제곱이 사라지고 여기 뭐만 남아? 4가 나온다고. 이거 아까 했잖아.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4라고. 정수를 제곱했으니까 제곱수. 정수를 제곱했으니까 제곱수라고. 두 제곱수의 합이 4가 된다고. 뭐? 0, 4랑 4, 0이랑 밖에 없다고. 맞아? 됐나요? 근데 여기서는 알파 베타가 뭐 대칭 구도기 때문에 하나만 할게요. 얘들아. 어차피 영향 안 줘서. 그래서 위에 것만 할게요. 그러면 알파 제곱이 0이니까 알파가 0 나오고. 맞아? 베타 제곱이 4니까 베타는 2일 수도 있고 베타는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요 밑에 거는 생략할게요. 생략. 왜냐면 밑에 거는 베타가 0이고 알파가 2랑 마이너스 2 나오니까 같은 구조라서. 그래서 1번 알파가 0이고 베타가 2일 때, 2번 알파가 0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2일 때. 두 번 다 하셔야 돼요. 케이스 불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다? 어디다 할까? 이렇게 할까요? m값 구해니까 합으로 볼게. 알파 더하기 베타는 2m 여기다가 넣을 거야. 둘 다. 그러면 0 더하기 2니까 2고 2가 2m이라서 m값이 지금 1 나옵니다. 맞아? 여기는 뭔데? 2랑 0 마이너스 2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2고 여기 2m이라서 m값은 마이너스 1 나옵니다. 둘 다 무슨 안 나와요? 현재?
근데 찜찜하니까 하나만 더 체크하자고. 뭐? 이 등식이 성립하는지만 체크를 한 번만 더 하자고. 알겠지? 그럼 여기 봐봐. 2개 곱하면 0이거든? 0. m 제곱하면 1이니까 2 빼기 2. 그래서 얘는 성립을 합니다. 알겠지? 얘는 2개 곱하면 0이야. 그래서 m 값이 마이너스 1인데 제곱하면 또 똑같으니까 2 빼기 2 나와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뭐다? 둘 다 답이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m은 1 알파 뭐지? 두근 한글로 적게. 두근은 0과 2 또는 m은 마이너스 1 두근은 0과 마이너스 2에서 요렇게가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됐습니까? 너희 시험 칠 때 하나만 더 틀린 거야. 둘 다 해줘야 돼. 근데 이거 분리해서 적어야 돼. 너네가 m 뿔마 1 근 0이 0 마이너스 적으면 틀린 거야. 왜냐면 m이 1일 때는 근이 2개가 이거고 m이 마이너스 1이 있는 그때 근이 이거기 때문에 m을 분리를 해주고 답을 적어줘야 돼. 알겠죠? 이게 제풀이에요. m을 제거하기 위한지. 근데 정석 답지도 이렇게 안 풀어요. 자, 두 번째 풀이는 그냥 뭐냐면 아 얘가 지금 이 꼴이 아니에요. 문자 있으니까 이 꼴도 아니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뭐다? 이 꼴도 아니라고. 둘 다 아니니까 그냥 무지성 근거로 가자는 거야 지금. 정석 발사는 모르겠어. 다른 거 더 있겠지만 난 생각하기 싫어. 그냥 근공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뭐지? 적어도 하나의 정수근 갖는 그 문제로 그냥 풀어보자고. 그냥 하다가 얻어 걸리겠지. 약간 그런 논리거든. 그래서 근공을 쓰면 짝수타 쓸게요. 그러면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x는 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빼기 m 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두 근 모두 다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루트가 사라진다고. 뭐라고? 루트가 사라져야지 정수가 된다고. 그러려면 2 빼기 m 제곱이라고 하는 게 제곱수가 나와야 된다고. 됐니? 여기서 질문. 얘들아 2 빼기 m 제곱은 몇 이하야? 얘 몇 이하야? 2차. 아니 숫자 어떤 숫자 이하야? 차수 말고 숫자 2 아니야? 2 마이너스 0 이상을 했잖아. 2에다가 0 이상을 빼면 2 아니냐고. 0을 빼면 2고 1을 빼면 1이고 뭐 6을 빼면 음수되고. 무슨 말이 되니? 그래서 2 빼기 m 제곱이 몇 이하라고? 2 이하라고. 그러면 나는 2 이하의 제곱수만 찾아주면 되는 거라고. 모든 제곱수를 찾는 게 아니라. 얘들아 2 이하 제곱수는 뭐 있지? 1 있고 한 개 더. 2는 제곱수 아니잖아. 0이 있다고. 0이 있다고 꼭 기억해줘야 된다겠지?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러면 2 빼기 m 제곱이 1일 때랑 2 빼기 m 제곱이 0일 때로 일단 갑니다. 알겠지? 이때는 m 제곱이 1 나와요. 그러면 m 값이 1이랑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때는 m 제곱이 뭐 나와? 2가 나와요. 그럼 m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니까 m이 정수가 돼 안 돼? 안 돼요. m도 정수라 했다고 지금 문제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모순이 나와요. 근데 다른 문제는 또 여기가 답이 되는 게 많아요. 여기가 답이 잘 안 돼요. 여기가 정수가 안 나오고 여기가 정수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나오겠지? 뭐 4 빼기 m 제곱은 제곱수 하면 m 플러스 마이너스 2 나오니까. 됐을까요? 자, m 값이 1이야? 그럼 여기 근공에 넣자고. x는 1 뿔마 루트 1 돼서 뭐가 나와요? 2랑 0 나옵니다. 맞습니까? m 값이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1 나오잖아. 이번에도 봐요. 0이랑 마이너스 2 나온다고. 그래서 m 값 1, 근 2, 0. m 값 마이너스 1, 근 0, 마이너스 2. 됐나요? 여기 무슨 이거 다 버리고요. 그럼 이게 끝. 그 너네 봤을 때는 선생님 아까보다 이게 풀이 더 짧은데요? 할 수도 있지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서 나는 좀 그래요. 이 문제가 가능했던 이유는 요 조건이 좀 세요. m도 정수였다는 거. m이 정수란 말 없으면 이거 쓰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분수꼴의 제곱수도 있기 때문에 유리수. 근데 좀 어려워요. 공통근의 정의는 방정식 fx는 0의 근이면서 방정식 gx는 0의 근.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면서 이 방정식의 근인 거를 공통근이라고 해요. 다르게 번역하면 중학교 2학년 1학기 걸로 번역하면 얘를 또 다르게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뭐야? 이 방정식의 근이지? 그 다음에 또 뭐야? and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그러니까 즉 뭐냐? 연립 방정식의 근을 우리가 공통근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지? 이게 공통근의 정의예요. 이건 해석이고. 됐나요? 그냥 두 번 풀면 되는 거야, 사실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게 뭐냐면, 봐봐. 이런 해석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넣은 거는. 자, 공통근 내가 여기서 뭐라 했니? 아무도 안 했니? 아무도 안 했구나. 자, 그러면 제가 공통근을 알파라고 할게, 지금. 됐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긴 예시. fx랑 gx랑 둘 다 2차식으로 잡아놓을게. 이게 예시는 거야. 뭐 2차식일 필요는 없고. 지금 학원이 2차 방식 단원이니까. 그럼 얘들아, fx는 그럼 뭐라 할 수 있니? 알파가 근이래. 뭐라고? 인수 정리. x-알파를 인수로 가진다고. 됐어요? 근데 2차식이라며. 그럼 여기 뒤에 뭐 이상한 거겠지? 뭐 이거 갖다 치자고. 예를 들어서 예시된 거야. 예시. 그러니까 지금 최고차항 계수 2차항 계수 1인 거야 1. 됐니? 그 다음 gx도 봐봐. 공통근이라며. 그럼 얘는 gx의 근이라고. 그럼 뭘 인수한다고? x-알파 가는다고. 또 다른 근이 있을 거 아니야. 2차 방정식이니까. 이번에는 감마라고 하자고. 됐니? 그러면 이 두 방식을 뭐 하자고? 빼자고. 빼면 fx 빼기 gx 되잖아 얘들아. 맞아? 근데 뺄 때 이거 두 개 공통인수니까 묶어낼 수 있지. 맞아요? 네. 묶어내고 여기는 빼면 뭐가 되지? 감마 빼기 베타 나오나요? 자, 이 뺀 식을 관찰을 해봐. 알파 없어졌니? 있니? 그대로 있지. 그러니까 뭐냐면 두 방정식을 빼도 공통근은 안 사라진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하고 싶은 말을 말해준다. 두 방정식을 더하거나 빼도 일단 빼도라고 적을게. 공통근은 안 사라진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통근이 시험지에 나오는 거야. 조금 고난도 문제는 여기다가 2배하고 여기다가 3배에서 빼는 게 있어. 더하거나 빼는 게. 그래도 안 사라져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내가 빼도라고만 적어놨지만 더해도 안 사라지고요. 여기에 숫자 곱하고 숫자 곱해서 더해도 안 사라져요. 봐봐 얘들아. 실제로 여기다가 2 곱하고 여기 3 곱하고 더하기를 해도 어차피 이걸로 묶어질 거니까 안 사라질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되니? 근데 이렇게 숫자 곱하는 문제는 조금 고난도 문제고 보통 대부분 거의 100개가 있으면 90개 정도는 그냥 빼기만 하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적혀있는 문구가 있죠. 거기 제가 적어놨지 않니? 공통근 문제풀이 기본적인 발상. 기본적인 발상은 뭐다? 두 방정식을 빼도 공통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알겠지? 근데 기본이라 했다? 심화는 뭐 한다고? 2 곱하고 3 곱하고 뭐 더하거나 뭐 그 짓을 해야 돼. 근데 심화는 나도 살면서 한 두세 문제밖에 안 봤어요. 그 장난치지 마세요. 됐어요? 자, 두 문제밖에 없으니까 두 개 빨리 풀고 마무리 지을게겠지? 공통근이 한 개래. 그 공통근이 지금 뭔지 궁금하다고. 구하고 나서 A값 구하고 싶다고. 어떻게 한다고? 그냥 빼는 거야. 빼도 공통근은 안 사라진다고. 그래서 뭐 한다고요? 두 식을 빼요 얘들아. 여기 는영이 어디 갔냐? 는영 있어야 돼요. 혹시 안 적었니? 적어놨는데 왜 여기 안 적었어? 됐니? 얘들아 두 개 빼. 어떻게 돼? x제곱 사라지잖아. 맞아? 여기 빼면 뭐가 되니? a 빼기 1x 맞아요? 이거 빼면 뭐가 되지? 2 빼기 2a는 0 나온다고. 맞아? 잘 봐봐. a 빼기 1x에다가 이것도 마이너스로 묶고 되면 a 빼기 1 이렇게 된다고. 맞니?
a 빼기 1로 묶어봐봐. 이래야 되는 거 맞아? 자, 누가 x야? 여기가 x잖아. 그래서 공통근이 뭐가 된다고? 2라고. 쌤 만약에 문제 풀었는데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공통근이 이걸 때 한 번 하고 공통근이 이걸 때 한 번 해서 문제 풀면 돼요, 알겠지? 조금 어려운 문제. 됐어요? 일단 공통근 그거 있어요, 얘들아. 근데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건 뭐야? 근이라고 하는 놈은 방정식에 넣으면 능형이 성립한다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위든 아래든 간에 아무 때나 넣으라고. 그래서 x는 2를 넣을게요, 방정식에. 그러면 4, 그 다음에 6a 더하기 8은 0 나옵니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냥 공통분 구해서 다시 방정식에 대입하면 끝입니다, 알겠지?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공통분은 빼도 안 사라지니까 그냥 빼버리면 된다고. 됐니? 쌤 그럼 아까 그 뭐 2 곱하고 3 곱하고 그거는 무슨 논리인 거야? 잘 봐봐. 여기 개수가 만약에 2야. 얘들아 봐봐. 필기 나중이니까 여기가 2고 여기 1이야. 그러면 빼도 x제곱은 안 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면 밑에다가 2배 하고 빼면 돼. 그래도 어차피 공통은 안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2창을 없애려고 하는 짓이야, 알겠지? 왜? 2창 없으면 1창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그게 뭐야? 근이 될 수밖에 없다고. 공통근. 이해됐어요? 그래서 2창 개수가 다르면 그냥 부호 반대만 만들어주고 그냥 더하면 돼요, 알겠지? 시험 문제 안 낼게. 이거 고난도. 그래서 복습은 해주세요. 시험 문제는 안 낼 테니까. 그럼 봐봐 얘들아. 얘가 공통근을 우리가 잡잖아. 그래서 원래는 그냥 단순히 빼잖아, 맞아? 맞습니까? 공통근 아까 빼라 했잖아. 그 빼면 식이 뭐가 나오냐면 1 빼기 a x제곱에다가 a-bx에다가 b-1은 0 된단 말이야. 근데 얘 잘 보면 여기 1 빼기 ax에다가 여기 x 그 다음 a랑 b랑 따로따로 됐으니까 b 빼기 1을 적고 여기 1 적어버려.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b고 플러스 a라고. 이 마이너스 a가 사라져야 되니까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얘가 지금 뭐냐면 이래 된다고. 1 빼기 ax에다가 빼기 b 더하기 1 요거랑 x 빼기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됐니? 그러면 공통근의 후보가 공통근 후보 x가 지금 뭐죠? 1 빼기 a분의 넘기면 b 빼기 나오겠죠? 요거 능형한 거야. 또는 x가 1인데 이렇게 풀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얘가 공통근이면 그냥 바로 답 나와. 얘가 봐봐 얘들아 근이야 만약에 근이면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0이니까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바로 다 오긴 하거든. 그냥 방정식에 대입하면.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공통근이 아니라는 거 설명이 필요해. 이 설명이 어렵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풀이를 전면 교체해야 된다고. 그래서 봐봐. 그래서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안 내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문자가 두 개라서 지금 사실은 문제가 생긴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식의 양변에 아까 양변에 뭐 곱한다 했잖아, 적당히. 숫자가 아니라 x를 곱하기 할 거지. 그럼 식이 뭐가 되지 얘들아? x 세제곱 ax의 제곱 bx는 0되잖아, 맞아? 여기 잘 봐. 이 짓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봐봐. 뭐 나와? ax제곱 더하기 bx지. 여기 뭐 있니? ax제곱 더하기 bx지. a, b가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다고. 그러면 공통근만 남겠지. a, b가 사라지니까. 얘는 그대로 적어버리면 됐습니까? 여튼 뭘 곱하고 두 개를 뭐 한다? 빼도 공통근 안 사라진다고. 그럼 여기서는 이게 사라지니까 x 세제곱 빼기 1은 0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 x 빼기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인데 그럼 x가 1이랑 맞아? 얘들아 이거 허근이지? 맞아요? 뭐야? 오메가랑 오메가 받아 암기 오메가. 얘는 허근이라고 허근. 됐니? 근데 문제 조건이 뭐였니? 오직 하나의 공통인 실수, 실근을 가는데 그러면 얘는 허근이니까 뭐가 돼?
모순된다고. 그래서 뭐다? 1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이해됐니? 그래서 x가 1이니까 1 넣어버리면 뭐 돼?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0 돼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 되는 거 알겠지? 필기도 안 하냐 너는? 아니요. 그래서 풀이는 실제로 이거 초록색이 끝이야. 빨간색이랑 초록색이 끝인데, 그러니까 여기 요렇게가 끝인데, 근데 아마 우리가 이런 짓을 많이 할 거라고. 왜? 이게 기본 발상이라 했잖아. 근데 기본 발상인데 나중에 학교 시험 때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냥 숫자로 답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문자는 이제 버려버리면 된다 이제 실제로. 근데 아마 소설님은 감점을 세게 받겠지. 왜? 이게 아닌 거는 설명을 못했으니까. 됐죠? 그래서 얘는 초록색이 실제로 풀인데 좀 이 부분이 많이 어렵다. 됐을까요? 영상에는 넣고 시험지는 안 낼게 알겠지? 괜히 넣었다.